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찬 시계추와 같다. 냉철한 통찰로 인간의 본질을 꿰뚫었던 위대한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이라는 달콤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수입, 값비싼 자동차, 그림 같은 집, 혹은 사회적 명예나 완벽한 외모. 이 모든 것을 얻으면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막상 그토록 바라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공허함과 마주하게 되진 않으셨나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도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아 허탈하게 헤매게 될까요?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허무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지혜를 통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결국 찾아오는 이 잔인한 허무함의 근원을 깊이 파헤쳐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려 합니다. 성공을 좇는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성공의 노예가 아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주체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철학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바로 맹목적인 생의 의지입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이성이나 합리적인 목적이 아닌 무의식적이고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가 끊임없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듯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소유하려 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확장하려 합니다.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또다시 목마름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 또한 끝없이 새로운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숙명이자 고통의 근원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생의 의지에 이끌려 행복을 갈망하며 성공을 좇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값비싼 자동차를 사고 멋진 집을 마련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명성과 인정, 완벽한 몸매와 같은 개인적인 성취까지도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환상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성공이란 단지 일시적인 고통의 중단일 뿐 근본적인 만족이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는 잠시 동안의 환희와 성취감을 느낍니다. 오랜 노력 끝에 이뤄낸 결과에 대한 기쁨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그 기쁨은 마치 찰나의 불꽃처럼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의 의지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곧바로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아내 우리를 또 다른 목표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만족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허무함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찾아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직장 내 승진을 마침내 이루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에는 정말 기쁘고 뿌듯할 것입니다.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며 한동안 행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음 승진은 언제쯤 가능할까? 더 높은 지위나 더 많은 급여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와 같은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혹은 직무 스트레스와 무료함이 찾아와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라는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하며 여유를 즐기려 하지만 이내 찾아오는 지루함과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무엇인가를 찾고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러한 경험들은 생의 의지가 쉴 틈 없이 우리를 다음 욕망으로 몰아가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인간은 결코 정착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결국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행복이란 고통의 부재일 뿐 적극적인 만족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배고픔에서 벗어날 때 만족하고 병이 나으면 기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면 즐거움을 느낍니다. 즉,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행복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새로운 결핍과 고통이 곧바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죠. 마치 시계추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만족과 새로운 욕망,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영원히 오간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비관적인 통찰입니다. 그는 우리의 삶이 단지 욕망과 좌절, 그리고 잠시의 만족과 다시 찾아오는 새로운 욕망의 연속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어쩌면 인간의 본질적인 숙명과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사실 그 성공은 일시적인 고통의 해소일 뿐 궁극적인 만족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공허함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맹목적인 생의 의지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성공이 가져다주는 쾌감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것도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헛된 욕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 삶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절망만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가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 맹목적인 생의 의지로부터 벗어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오히려 삶의 잔인한 진실을 직시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지혜를 현대인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욕망의 본질을 깨닫고 목표 달성 후 찾아오는 공허함을 미리 인지하세요. 우리는 흔히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환상을 깨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잠시의 기쁨은 있겠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찾아올 것임을 미리 알고 받아들이세요. 이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결과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과정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목표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침내 승진을 했을 때 분명 큰 기쁨을 만끽하세요. 스스로의 노력과 성취를 충분히 축하하고 보상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지만 이내 찾아올 다음은 무엇이지? 이것으로 충분한가? 와 같은 공허한 질문에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자 생의 의지의 끊임없는 작용임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지는 우리가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소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의 성취를 좀 더 침착하게 받아들이며 다음 단계를 현명하게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타는 능숙한 서퍼처럼 욕망의 파도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목표를 이루어도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기보다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소극적 행복에 주목하고 불필요한 고통의 감소를 추구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적극적인 행복이란 없으며 행복은 고통의 부재, 즉
소극적인 상태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거창한 성공이나 일시적인 쾌락을 좇기보다 일상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인들은 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SNS를 보며 남들의 화려한 삶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는 스스로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결핍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런 비교를 멈추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평온함을 느끼는지 성찰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명품을 구매하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 충분한 평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복잡하고 스트레스 가득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모임이나 만남을 피하고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소극적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더 큰 성공을 좇는 필요한 경주에서 벗어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현재의 만족을 느끼는 삶의 태도를 길러줍니다. 셋째, 예술적, 지적 탐구를 통해 생의 의지로부터 잠시 벗어나세요. 쇼펜하우어는 맹목적인 생의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 하나로 예술적 관조를 제시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나의 욕망과 관심사에서 벗어나 순수한 대상 자체에 몰입하며 주관적인 의지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나 공허함을 느낄 때 몰입할 수 있는 취미나 지적 활동을 찾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 심오한 독서, 명상, 고요한 자연 감상, 깊이 있는 영화 감상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잠시 동안 나의 욕망과 분리되어 순수한 대상 자체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끊임없이 밀려오는 업무 생각과 자기계발, 압박 속에서 허우적대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심오한 철학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겨보세요. 이러한 몰입의 순간은 우리를 둘러싼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평화로운 안식처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는 무한한 욕망의 사슬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도 잠시 멈춰 서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 한마디. 성공은 고통의 일시적 중단일 뿐, 진정한 만족은 욕망의 소멸에서 온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다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감을 안겨줍니다. 성공 후 찾아오는 허무함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 본연의 특성이자 생의 의지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 더 깊은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끊임없는 욕망의 충족이 아닌 욕망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고통의 최소화에 있다는 그의 메시지는 현대인의 삶에 진정한 위안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공 후에 어떤 공허함을 느껴보셨나요? 그리고 그 공허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지혜를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분명 다른 이들에게도 큰 울림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